2부까지 내내 의사 선생님과 같이 오메가3의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배워봤었죠. 이번 3부는 추가적으로 저 궁금이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에 2가지 정도 준비했어요. 저온 초인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동물성, 식물성 오메가3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궁금한 건 못 참아. 시작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나니까 저한테 맞는 오메가3가 어떤 건지 알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메가3에 관해서 몇 가지 저도 조사해보고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이번 기회에 네네쌤한테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궁금이의 질문은 언제든지 환영이랍니다. 오메가3에 대해서 어떤 점이 궁금했나요? 우선 제일 먼저 알고 싶은 것은 저온 초인계 RTG라는 거예요, 선생님. RTG 오메가3 중에서도 일부 제품들은 저온 초인계 방법을 사용해서 더 좋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생소한 말이라서요. 네네쌤은 이 저온 초인계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저온 초인계 RTG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거군요. 최근 RTG 오메가3 중에 특별한 공법으로 제작했다고 선전하는 제품이 바로 저온 초인계 제품이죠. 저온 초인계를 말하려면 일단 초인계 추출법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영어로 Supercritical Fluid Extraction이라고 하는 이 초인계 추출법은 저온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선별해서 추출할 수 있도록 만든 방법이에요. 특별한 기계를 사용해서 압력을 높여 낮은 온도에서도 오메가3의 추출 및 제작이 가능하도록 한 거죠. 저온 초인계 추출 방식을 선전하는 제품들은 이 제조 방식이 여러 장점이 있다고 말해요. 먼저 인체에 무해하고 친환경적인 물질인 이산화탄소를 통한 추출 방식인 점을 강조하고요. 저온 추출 방법이라 기존의 고온 추출 대비 오메가3의 산패가 없어 뛰어나다고 하죠. 그리고 기존 오메가3는 원료인 생선 기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특유의 생선 비린내 비슷한 냄새가 나는데 저온 초인계 추출법을 사용하면 이러한 냄새가 사라지기 때문에 보다 편리하게 오메가3를 섭취할 수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하지만 내내 의사쌤이 또 뭐뭐 한다고 해요, 뭐뭐라고 말해요 라고 하시는 걸 보니 뭔가 저온 초인계가 좋다는 말에 동의하시지 않는 느낌이 드는데 어때요? 제가 맞죠? 쌤은 다르게 생각하시는 거죠? 얼른 알려주세요. 애석하게도 이번에는 궁금이 양의 예감이 빗나간 것 같네요. 물론 좋은 것만 있다라고 주장하는 말들은 한번 비판적인 시각에서 봐야 할 필요가 있긴 해요. 저도 과연 이 저온 초인계 방법이 이전의 방식보다 나은 제조 방법인지 제 나름의 확신이 없어서 한번 직접 조사해봤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제 개인적으로는 저온 초인계 추출법이 기존 다른 공정보다 어느 정도 나은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와, 그러면 저온 초인계라는 게 진짜로 좋은 거군요. 이렇게 듣고 보니 더 관심이 가요. 선생님, 그러면 초인계 방법이 좋다는 게 어떤 근거가 있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그래요. 지금 바로 제가 찾은 근거를 알려드릴게요. 궁금이. 우리나라에는 KISTI라고 해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에 관한 데이터를 모으고 수집하는 최고의 책임기관이죠. 의학도 넓은 의미에서의 과학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각종 데이터를 관리하고 그 동향을 분석, 파악하는 일도 KISTI의 주요 업무 중 하나예요. 이 KISTI에 2014년 오메가3의 산업시장 분석 보고서가 등록된 적이 있어요. 여기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일부 내용에서 초임계 추출법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오메가3의 제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정제 공정만을 거친 어유로 만든 오메가3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TG 형태의 오메가3를 말하는 것이죠. 이 TG 형태를 다시 일정한 제조 과정을 진행하여 80% 이상으로 농축시킨 오메가3 지방산을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메가3를 농축시키는 과정을 3가지 혹은 4가지 정도로 구분하는데요. 바로 에스터리피케이션과 유레아 컴플렉세이션, 몰레큘러 디스틸레이션, 그리고 슈퍼크리티컬 플루이드 익스트랙션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네네 선생님, 영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벌써부터 머리가 어질어질해요. 영어 울렁증이 있어서 최대한 쉽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고, 전문 용어로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영어도 나오고 어렵고 하죠. 조금만 참아주세요. 어려운 내용은 곧 끝나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에스터리피케이션은 우리나라 말로 에스테르화를 말하고요. 유레아 컴플렉세이션은 요소 착물 형성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몰레큘러 디스틸레이션은 분자 증류법을 말하고요. 슈퍼크리티컬 플루이드 익스트랙션이 바로 초임계 추출법이에요. 다 어려운 말이니까 건너뛰고요. 결국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쳐서 순도가 80% 이상으로 높은 오메가3 지방산을 만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초임계 추출법이에요. 초임계 추출법은 이미 어유 공정 과정에서 2000년대 이후로 특허를 받아 진행해온 제조 공정으로 예전부터 있어왔던 오메가3 순도를 높이는 과정 중 하나예요. 그런데 사실 저온 초임계 추출법은 RTG 오메가3를 만드는 데만 쓰이는 공법은 아닙니다. 기존 2 형태의 오메가3를 제조할 때도 과정의 일부로 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온 초임계 제품은 오직 RTG 제품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초임계 추출법이 기존 다른 제조 공법에 비해 좋은 점을 언급한 내용을 찾아보면 앞서 말했던 보고서에서는 어류가 아닌 조류에서 추출한 오메가3의 공정 과정에서 초임계 추출법이 용매로 인한 오염이 없어 선호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초임계 추출법은 조류 오메가3뿐만 아니라 어류의 오메가3 제조 과정에도 동일하게 진행하는 제조 방식이기 때문에 똑같이 선호된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초임계 추출법의 특징에 대해 비교 분석한 다른 논문도 있어요. 저널 오브 푸드 프로텍션이라는 학회지에 등재된 논문의 내용을 보면 초임계 추출법을 사용하여 오메가3를 제조하는 경우 기존 다른 방식보다 독성 물질, 예를 들면 카드뮴이나 수은, 납, 비소 같은 인체에 유해한 성분들이 안 나오거나 덜 나왔다고 해요. 한 가지 더 장점을 꼽자면 여러 논문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리피드 억시데이션, 즉 지방 산화의 억제 효과예요. 오메가3도 결국은 변형된 지질의 일종이기 때문에 지방의 산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지방의 산화가 심해지면 산패를 초래하게 되죠. 오메가3의 산패가 일어나면 발암물질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꼭 유의하셔야 해요. 만일 이상한 냄새가 나고 약재의 색깔이 바뀌게 되면 산패가 진행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임계 추출법은 바로 이 오메가3의 산화 변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물론 어디까지나 제조 과정에서만 그렇다는 것이고 제품으로 나온 뒤의 산패까지는 절대 막지 못하니까 이 점 유의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알아볼 저온 초임계의 장점은 원료인 어류 자체의 냄새와 제조 과정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가공으로 인한 기름 성분의 특유의 냄새를 줄여준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논문들을 제가 또 찾아왔어요. 우와, 세상에! 생선 기름 냄새가 나는지 조사한 연구 논문도 있네요. 이런 연구 자료들을 도대체 어디서 척척 가져오시는 건지 네네쌤 다시 보니 대단하시네요. 칭찬해 준 것은 고맙지만 다시 보니 대단하다니 대체 뭐 어쨌든 연구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 표는 참치에서 뽑아낸 기름 성분에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냄새의 원인 분자 요소들을 나열하고 이후 초임계 추출법을 몇 가지 조건을 달리하여 진행한 후 각각의 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낸 표예요. 서로 비교한 수치의 숫자가 낮을수록 생선 특유의 비린내 등의 냄새가 덜 난다고 볼 수 있죠. 보시면 가장 왼쪽에 초임계 추출을 하지 않은 그대로의 생선 기름 상태일 때보다
온도를 20, 30, 40도까지 점진적으로 높인 초임계 추출법에서 점점 더 냄새 분자들의 수치가 적게 나타나거나 측정되지 않는 수준으로까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말 그렇네요, 선생님. 40도에서 초인계 추출한 게 추출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했을 때 세 가지 종류만 아주 조금 검출되고 나머지는 측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와요. 실험 결과대로라면 아무래도 저온 초인계 처리를 거친 RTG 오메가3가 냄새가 덜 나서 먹기에도 좀 더 편할 것 같은데요. 다른 논문에서도 재료는 다르지만 비슷한 방식으로 초임계 추출법을 사용했을 때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바로 고등어를 원료로 한 재료에서 초임계 추출법을 시행하였을 때를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위쪽에 추출을 거치지 않은 상태보다 아래쪽에 추출 후 상태가 전반적으로 냄새의 원인 성분이 많이 사라진 상태인 것을 관찰할 수 있어요. 자, 앞서 말했었던 저온 초임계 추출법의 장점들에 대한 고찰을 다시 해보죠. 인체에 무해하고 친환경적이라는 것은 독성 물질의 제거 효과가 있다는 결론과 관련이 있어요. 공정 과정에서 산패가 없다는 것은 지방 산화의 가능성이 낮다는 근거와 관련성이 있죠. 또한 냄새가 제조 과정에서 없어진다는 내용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냄새를 만드는 원인 분자의 해결이 초임계 추출을 통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확인할 수 있었어요. 따라서 장점에 대한 주장이 좀 과장된 점은 없지 않지만 비슷한 효과는 있다 정도로 간주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정리된 장점을 보니 저온 초인계 추출법으로 만든 RTG 오메가3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좋은 점만 선전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기존 제품들보단 조금 비싼 가격으로 팔기 위해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이런 건 제가 잘 판단을 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요. 궁금이양 말이 맞아요. 약과 건강기능식품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내 형편과 사정에 맞는 제품은 어떤 것일지 심사숙고해서 고르는 것이 제일 좋아요. 물론 가격이 높은 제품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점이 좋은 것인지, 그리고 좋다는 것이 복용하는 나에게 의미가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자, 저온 초임계 오메가3에 대한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RTG 오메가의 제조 방법에 따라서도 품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셨는데요. 다음 내용에서는 오메가3의 원료가 동물성인지 식물성인지에 따라 또 어떤 점이 달라지는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